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2월 7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최근 급반등한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가 숨고르기에 들어가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는데요. 이날 기술주를 매수하고 우량주를 매도하는 흐름이 읽혔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8% 내린 44,747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6% 오른 6,083을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51% 상승한 19,791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0.021% 상승해서 5,092를 기록했고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는 0.27% 상승한 1,189를 기록했습니다. 공포지수, 시카고 옵션골에서의 변동성 지수인 VIX는 전장보다 1.71% 내린 1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는 소폭 하락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지난 4일 이후 3일 내리 오르는 중입니다. 이날 증시는 보합권에서 좁게 움직였는데요.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이번 주 3대 주가지수는 급락 출발했지만 전날까지 빠르게 반등해서 모두 상승 전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기간 급속 반등한 만큼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했는지 증시 참가자들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트럼프의 정책 변수를 따져본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계약을 유예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를 지켜보자는 투자 심리가 교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주요 빅테크 종목들 보면 인공지능 AI 딥시크 충격으로 급락했던 엔비디아는 오늘 3% 넘게 급등하면서 기술주 상승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4일 사상 처음으로 700달러 선을 뚫은 메타는 오늘 7.12달러 더 상승한 711.99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1.01% 올랐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무역전쟁의 보복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에 1.02% 하락한 374.3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애플은 0.32%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61% 올랐고 구글은 0.01% 아주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자카리 힐 포트폴리오 관리 책임자는 이날 증시의 가격 움직임은 확실히 특이하게 느껴졌다며 이는 실적 발표 기간에 개별 종목에 집중하면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빅테크의 또 한 종목 아마존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4분기 매출 1,877억 9천만 달러, 주당순이익 EPS 1.86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컨센서스와 비교해서 매출은 예상치 1,873억 달러를 소폭 웃돌았고 주당순이익은 예상치인 1.49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난 28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48%나 증가한 10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성장률 13%를 웃돌며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비교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마존은 올해 1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5에서 9% 증가한 1,510억에서 1,555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585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아마존은 1분기 실적 전망은 환율로 인해서 이례적인 큰 악영향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에 1.5%에 달하는 21억 달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1.13% 상승 마감한 아마존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4.05% 하락한 229.1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AI 및 반도체 관련주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퀄컴과 ARM은 어제 실적 발표 후에 3% 넘게 떨어졌고 특히 퀄컴은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의 라이센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수익성이 높은 특허 라이센스 사업이 올해 매출 성장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3.7%나 떨어졌습니다. AMD도 1%대 하락도를 보였고 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TSMC는 1%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최근 당뇨병 치료제의 매출이 늘었다는 소식에 일라이릴리도 3% 넘게 올랐습니다.
포드도 올해 실적을 어둡게 전망한 뒤에 7%나 하락했고, 허니웰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한 뒤에 5% 이상 하락하며 다우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허니웰은 회사를 3개로 분할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필립 모리스는 양호한 4분기 이익과 매출을 발표한 뒤에 11% 가까이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블록스도 오늘 11%가량 하락했는데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예상을 밑돈 영향입니다. 또 애플의 공급업체 스카이웍스 솔루션은 모바일 부문 매출이 감소하고 이번 분기 수익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24.7%나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체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가 1% 넘게 하락했고 나머지 업종에서는 1% 넘는 변동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3월까지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은 14.5% 수준으로 전날 마감 무렵보다는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1월 비농업 고용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장은 지난해 12월 25만 6천 개보다 적은 16만 9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해 정책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환경이 모호해졌다며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6월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이날 통화정책 회의 후에 기준금리를 연 4.5%로 25bp 인하했습니다. 작년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약 2달여 만인데요. 총 9명의 통화정책위원 중 7명이 25bp 금리 인하에 동의했고 나머지 2명은 50bp 인하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마존이 강달러 환율 때문에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마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치고 역대 처음으로 매출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오는 20일 실적 발표를 하는 유통공룡 월마트의 지난 분기 예상 매출액 1,800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월마트의 분기 매출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월마트는 뉴욕 증시 상장 기업 중에서 최대 매출 기업으로 분기당 평균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7조 원인데 연간으로는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8조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2012년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을 제친 이후 12년간 매출 1위를 차지해 왔었습니다. 월마트는 앞선 분기 1,69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아마존의 지난해 3분기 매출 1,588억 8천만 달러보다 100억 달러 앞선 바 있습니다. 아마존이 분기 매출 1위에 올라서더라도 연간 매출은 여전히 월마트가 앞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월마트의 2025년 회계연도 예상 매출은 6,81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아마존의 2024년 연간 매출 예상치는 6,380억 달러로 첫 6천억 달러 돌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매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데에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인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장 영향이 컸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은 2020년 이후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매출의 약 1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기간에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나면서 팬데믹 이전 해인 2019년 대비 아마존의 북미 연간 매출이 1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